근데 이 오염수 방류를 30년간에 걸쳐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년 동안 우리가 회만 계속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근본 회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방법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각오 한마디가 너무 기세요. 수석님, 어떻게 보세요? 이 두 분의 전투력, 정기국회를 앞두고 임하는 각오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니, 우리 집에 가야 되는데. 뭐 전투력은 이 벽도부터 이렇게 두 분이 논쟁하시는 거 보니까 네. 전투력은 뭐 거의 뭐 충만하신 것 같아요.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그래도 한 지붕 아래 있지. 거기는 뭐 이준석, 뭐 유승민 의원 이렇게 보면은 같은 지붕에 있지도 못해. 저희는 뭐 그 다세대 주택이라고. 민주당도 원질은 보면 하나입니다. 이상민, 서른 뭐 많잖아요. 이번에 이 민주당 차원에서는 같은 목소리를 나왔다 하지만 저는 거기에 참여한 기자들 몇 분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행사장 안에서는 별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서른 이야기하고 딱 두 사람 이야기가 나왔는데 행사장 밖은 전혀 분위기가 아니었다. 아니 근데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 정치인들은 민주당 문제에 정통하시오. 관심도 많고. 관심이 많아요. 워크숍도 이렇게 기자들한테 취재를 하는 것도 그것도 드높은 관심을 민주당 전문. 이 반영을 하는 건데요. 대통령발 이념 전쟁을 지금 촉발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대통령한테 말 꺼낼 사람도 없어요. 이게 대통령발 이념 논쟁 불지피기는 아마 군사독재 시절에도 안 그랬어요. 대통령이 말씀하신 이념, 또 국가의 방향, 철학,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문제라니까요. 그래. 저희들 상당수가 동의하고 굉장히 할 말은 했다. 우리가 뭐 대통령이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잠시만요. 저희 국민의힘 연찬에 이따가 충분히 시간을 드릴게요. 다시 돌아와서. 좀 국민의힘 취재를 해야 되겠다. 아니. 이 서른 의원 발언을 심청론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 들어봤어요. 심청론. 대통령이 자꾸 이념 하니까 심청 전에도 심청론을 갖다 붙이잖아요. 그러다가 또 신봉사 나오면 봉사론, 또 뭐 뺑덕어만 나오면 뺑덕론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럼 저는 우선요, 이 국민들의 지지를 더 받든 못 받든 그거하고는 무관하게요. 이 정도 상황 되면 야당 대표가 무언가를 해야 돼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나 그다음에 홍범도 장군 이 형상 이전 문제나 이게 우리가 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로서 이거는 5월 달부터 굉장히 그 충정에 해당하는 고민을 했어요. 저한테도 조금 얘기를 했었고. 그 즈음 고민을 할 때 수석님이 뭐라고 조언하셨어요? 저는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거 상황이 완전히 너무 좀 심각하다. 그래서 나는 대표의 그런 고민에 대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본다고. 동의한다. 단식하고 지난 다음에 만류했죠. 단식하겠다고 상의하러 왔는데 만류한 게 아니거든요. 그 타이밍이에요. 이재명 대표도 그때 단식을 고민했었어요. 그런데 자당 의원이 단식하는데 그럼 며칠 굶고 그런데 거기 가서 계속 단식하라고 박수 쳐주고 단식 끝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고 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굶어 죽을 때까지 단식하라고 대표가 가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예, 두 분. 저는 이재명 대표 단식에 대해서 그렇게 조롱 섞인 댓글을 몇 개 발표를 하셨는데요. 그렇게 선택적으로 하면 안 돼요. 선택적으로 한 겁니다. 지금 아니, 저도 봤어요. 자, 바로 거기에는- 네이버에 바로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아니, 거기에 쭉 내려오는 거 1, 2, 3, 4. 이거 반대되는 내용 10배, 100배 제가 더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야 단식 왜 하냐 하는 사람도 있겠죠. 예. 그리고 야 단식 이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국민들 다수가 후쿠시마 오염수라든가 또 뭐 이 정부의 어떤 실정에 대해서 국민 다수가 굉장히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김영우 의원 얘기라면 아마 내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는 정말 위장이 남아나지 않을 거예요.
지금 5번째 소환을 앞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거 돌파하기 위해서 이 단식을 한다 그러면은 소환할 때마다 굶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그거는 지나친 이 억측이시고요. 나는 이거 방탄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봐요. 지금 그렇게들 지적을 하시지만 만약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방탄용이다 그러면은 이게 방탄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아마 연달아 간 게 이례적인 거고요. 뭐 참석한 것 자체를 가지고 뭐 잘못됐다 뭐 했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걱정하는 것은 정말로 이게 무슨 뭐 공산당도 아니고 대통령이 이념에 불을 질렀는데 이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피력하고 그게 또 정치 아닙니까? 또 정당이 해야 될 일이고 집권당이 해야 될 일이고 근데 이렇게 가파르게 가는 것에 대해서 그냥 대통령 윤석열 이렇게 연호하고 또 내가 윤석열이다라는 생각으로 하자 이런 걸로 그냥 가버리는 게 단합은 좋지만 이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우려스러운 저는 매우 위험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발언이요? 굉장히 걱정스러운데요. 대통령은 지금 절대선이에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통령이 설령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완벽한 국정 운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과실을 살피고 부족한 점을 살피고 해야 되는 것이 기본인데 자, 이거 절대선이에요. 나가려는 방향이 이런데 이거 다 퇴행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이게 4가지 탓을 딱 한다니까요. 문 대통령, 야당, 언론, 반국가 세력.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이념이 곁들여지잖아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 과거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웃기지 마라,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치가 여야가 있는 거고 노선과 정책이 있는 거고 그거 보고 국민에게 판단을 요구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까지 야, 니네는 틀렸어 우리가 오라 그러니까 니네는 나쁘고 반국가 세력이야. 이런 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대척점에 완전히 적대시해서 딱 규정해 놓으니 그런 협치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장군 문제에 대해서는요.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이견 없이 다 끝난 문제예요. 인정을 했었던. 그럼요. 홍범도 장군은 레닌의 소련 공산당이에요. 6.25 남취임 때 뭐 공산당원 이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생계의 수단이었고. 그래서 그냥 거기서 가난하게 살다가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다음에 자유시 참변도요. 학교에서 끝난 문제예요. 홍범도 장군 아무런 개입했거나 이런 흔적이 없어요.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계라도 검증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국방부나 육사에서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생각에 그 주소 풍향계가 이런 일들을 갖고 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 얘기는 저는 그냥 조금 꼭 하고 싶네요. 정말로 대통령과 집권 세력의 생각이 저는 좀 걱정이 돼요. 이런 것만큼은 하면 안 돼요. 홍범도 장군 흉상이선 이런 걸로 불지르게 하면 안 돼요. 다른 건 논쟁을 해도 홍범도 장군은 아닙니다. 아니야. 잘못 건드리신 거예요. 이 문제는요. 홍범도 장군하고 또 달라요. 근데 비슷하게 해석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선은요. 영웅시화하는 게 아니에요. 홍범도 장군은 영웅이고요. 그래서 맥락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의 목적 자체가. 그럼요. 이 문제는 이미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88 올림픽 평화대회 추진위원회에서 정률성 선생의 부인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YS 정권 때 한중수교 1주년 기념으로 정율성 음악회를 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가서 전승절 때 정율성 군가를 듣고 사열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광주에서 이 공원 만드는 거는 이거는 한중 관계 문화적 측면이 매우 큰 거고 그래서 강기정 시장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한중 관계의 필요성에 의해서 정일성 선생을
그렇게 써먹었던 과거 정권은 뭐고 지금 한중 관계 이렇다고 또 정일성 소환해가지고 이거 문제 제기하는 건 뭐냐? 이게 딱 정답인 거예요. 오늘 이슈도 이렇게 뜨거웠습니다. 여야 시각도 다르고 주장도 다르지만 여야 모두가 외치는 게 민생이잖아요. 민생을 외치는데 최근에 이념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이 중요하다 아니, 하셨으니까. 그 대통령이 0.1%밖에 안 되는데 우리 전재수 의원께서 계속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민생을 외치는데 왜 양쪽 모두 다 민생이 실종됐다고 하는지 국민 조금 의아합니다. 정기국회를 기점으로 정말 민생 챙기는 정치권 국회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슈 토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진실이 여는 시간 판도라 다음 주 월요일 밤 9시 10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n the sand.